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먼저, 이 예산안을 뭐 한다 그랬어? 제출받으면 예산안을 짜겠죠. 거기 보니까 본예산이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으로서 행정부와 편성의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심의결 거쳐 성립하는 예산. 그렇죠? 이걸 뭐 당초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본예산, 당초 예산. 그렇죠? 그래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 예산을 뭐라 그래요? 당초 예산, 본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수정 예산이란 예산안을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국회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걸 무슨 예산이라고 한다고? 원래 예산안을 뭐라 그래? 본예산. 그렇죠?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출을 해놓고 이걸 본예산이라 않고 원래는 예산안이라고 그러죠. 통과가 안 됐으면 예산안을 제출해서 100년 개시 120일 9월 2일 날 보통 제시합니다. 헌법은 10월 2일 날 제출해라 그러는데 90일 전인데 이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이라 그래서 9월 2일 날 제출합니다. 그러면 2024 예산을 몇 년도에 제출하겠어? 올해 2023년 9월 2일 날 이미 제출됐겠죠. 이거 이제 회계년도 개시는 2024년 1월 1일이란 말이야. 사실은 30일 전까지는 뭘 해줘야 돼? 의결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별로 안 지켜지죠. 어쨌든 제출해놨어. 이렇게 제출해놨어. 그런데 이때쯤 사정비용 뭐가 있어 거기 같이.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나라는 딱 3번 있었어. 3번 있었는데 어떤 때 있었냐면 70년대는 그렇다가 치고 81년 2007년에 있었어요. 2007년 81년에 있었던 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2007년 이야기 할게요. 2007년은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IMF 말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어요. 미국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때가 있었죠. 미안, 2009년입니다. sorry, 2009년. 잠시 착각했어. 완전히 이게 뭡니까? 모기지론도 막 떨어져서 특히 주택에 대한 그게 무너지니까 어때? 완전히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금융이.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왔어. 근데 그때가 10월 1일이었던 거야. 그럼 9월 2일 날 이미 제출하고 한참 뭐하고 있을까? 의결하려고 서로 간에 조정하고 있을 때 10월 1일 날 이게 터져버린 거야. 금융위기가. 그러니까 예산 다시 짜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어. 미국이 망해가는데. 미국이 그냥 지금 부동산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여러 가지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나라 부동산 터지면 큰일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터지거나 미국 부동산 터지면 자기 나라에서 수입하려고 하겠잖아. 돈 있어야 수입하지. 그쵸? 수출도 사람들이 잘 경제가 이루어져야지. 그쵸? 만약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예산을 짰어. 10월 1일 날부터 다시 부랴부랴 예산을 짜서 10월 한 15일인가를 제출했어.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수정이라고 그러냐면 아직은 뭐 했으니까? 이게 의결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의결되지 않았으니까 수정해서 예산을 여기다 보낸단 말이야. 본 예산안에다가 수정해서 예산을 보내.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본 예산안보다는 어떤 예산안으로 해야 되겠어? 수정 예산안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봐. 우리가 이건 이제
2009년, 우리 선생님 9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009년 9월 2일 날에는 우리가 이미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날이란 말이야. 근데 2009년 10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 2009년 10월 1일 날 갑자기 금융위기가 와버렸어. 그러니까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당장 바꿔야 되겠지. 투자할 때 다 달라져 버렸어. 돈 쓸 때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도 난리가 아니지. 우리나라도 미국에 있으니까 수출 하나도 안 되고 막 그러면 이걸 다시 다 짜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짜는 걸 우리가 무슨 회사, 이때 해서 10월 1일, 15일경 거의 2주 만에 짰다고 했었어. 신문에. 그래서 낸 회사는 무슨 회사냐? 이때는 수정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981년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전두환이 쿠데타가 80년도에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서울의 봄이 있다가 이 5.18 일으키고 나서 뭐 한단 말이야?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이때쯤이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낸 81년도에 9월 2일까지, 그때는 이제 이 30일 전이니까 아마 10월일까. 그때까지 낸 예산은 신군부가 전혀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경황이 없었던 거지. 자기들이 이제 쿠데타가 12월 10일 날 일으키고 와서 딱 올라와서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전두환도 사령관이었어. 근데 광주에서 이 항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진압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 다 내년도 예산에 신경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다가 이제 딱 통제를 했어. 그리고 딱 보니까 지금 쿠데타로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돈 좀 풀어서 환심 사야 되잖아. 근데 이런 예산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한 번 예산을 짜게 했어. 그때도 그걸 뭐라 그랬어? 수정 예산이라 한다. 이해됐죠? 그런데 이런 거 봅시다. 우리가 이 재작년 한번 상황 볼까? 2020년 한번 볼까? 2020년? 예산을 짜서 2021년도 2020년 9월 며칠까지 내서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코로나가 왔거나, 그때 코로나가 언제 왔죠, 우리? 이거 2019년입니까? 오케이. 그냥 20년도에 왔다 합시다. 그러면 19년도 바꾸고 20년도에 코로나가 와버렸어. 지금 이건 이미 여기서 짠 2020년 예산은 이제 진행되고 있어, 지금.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2020년 3월 1일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고 팬데믹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예산을 그대로 짜놓으면 되겠어? 자영업자 다 망하고 뭐 하니까 빨리 돈이라도 줘서 빌려줘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유지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예산을 추가로 짜야 되겠어? 안 짜야 되겠어? 추가 경정. 기존의 예산에다가 조금 바꿔서 짠다는 뜻이 경정하다는 뜻이니까 바꾸자는 뜻이죠. 바꿔서 추가로 예산을 짜야 되겠어? 안 짜야 되겠어? 그런데 추경은 우리가 2000년대 좀 넘으면서는 거의 안 짰어. 그러다가 코로나 오니까 5번인가 6번 추경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추가 경정 예산은 이거 예산 짤 때 여기 잘 봅시다. 무조건 플러스 되는 예산만 짜는 것도 아니야. 마이너스 되는 예산도 짤 때가 있어.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IMF 오고 나서 IMF 때문에 짜놓은 예산이 있었는데 의외로 빨리 회복했어. 근데 그 예산을 쓰면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갈. 지금 그렇잖아. 돈 많이 빌렸잖아, IMF에다가. 근데 그대로 쓰면 너무 흥청망청.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라고 굉장히 그 경기 부양책을 좀 써놨단 말이야, 예산에다가. 근데 그대로 하면 여기 이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좀 경기가 잡히네. 근데 그대로 쓰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추경 예산 짜서 긴축하는 추경 예산을 짰어. 예산을 여기다 30억 쓰기로 한 것도 20억만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긴축적으로. 그러면 추경은 증가되는 예산을 짤 수도 있지만
긴축되는 예산도 짤 수 있다, 없다? 짤 수 있다.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을 짜는 경우, 자, 수정 예산 아까 사정이 변경돼서 그런 거죠. 근데 추경은 아무나 짜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라번 봐봐, 라번. 제일 밑에 국가재정법 제87조에는 추경을 짤 수 있는 경우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의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엇에 따라 법령, 이번엔 법률이 아니라 법령입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때는 뭘 할 수 있어? 추경을 짤 수 있어. 근데 쌤, 이거 애매하지. 애매하잖아, 솔직히. 자, 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경우, 그게 정확히 언제예요? 경기 침체가 마이너스 될 경우라든가, 뭐 명확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려될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하면 짜는 거야. 그냥 추가 경쟁을 합시다. 그러면 이러죠, 이제. 국가재정법에 정한 사유가 맞습니까? 이제 일단 여당에서 이제 선거용으로 추경을 좀 짜자. 그러면, 아니, 국가재정법에 정한 이런 상황에 과연 지금 추경을 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하니까 항상 논란이 돼, 항상. 여기까지 일단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마번도 중요한데, 추가 경정 예산은 일단 국회를 통과한 예산의 추가에 성립되고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회계연도 예산 총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예산하고 합산해, 합산. 이게, 자, 봐. 우리가 여기 봅시다. 원래 예산이 쭉 있었죠? 그런데 자영업자들 지원해 주려고 급하게 추경을 짰어. 그럼 이게 통과하면 거기 이제 본예산은 자영업자 지원해서 100억이었단 말이야. 근데 추경으로 얼마를 더했어? 만약에 뭐 1조를 더하기로 했어. 1조를 더 자영업자를 도와주기로 했어. 그럼 여기다 넣어서 100억이면 좀 그러니까 3천억이라 그러면 1조 3천억 이렇게 합산을 한다고. 이해됐어요? 결산할 때도 거기 합산해서 결산하고. 여기 이해됐어? 안 됐어? 네. 당연히 선생님 봐봐. 예산이라는 거 짤 때 만약에 내년도 예산은 언제 짜야 되겠어? 올해 짜야죠. 올해. 왜냐면 우리가 내년 돼서 예산 짜면 웃기잖아. 내년부터는 집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래 보통 3년 3주기야 3주기. 미국은 4주기나 돼. 그러니까 우리가 봐. 지금 2004년도 예산은 몇 년도에 이미 짜놓고 했어? 2003년도에. 2004년도에, 미안해, 조금만. 집행하겠죠. 집행 다 끝나면 누가 해야 돼? 이거 잘 썼는지 결산해야 되겠죠. 그럼 결산은 2004년에 할 수가 없잖아. 쓰고 있는데 뭔 결산을 해? 다 쓰고 나서 결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도에 결산하는 거야? 2005년도. 그래서 예산의 주기는 이렇게, 예산의 회기는 1년마다 이렇게 1년이지만 이렇게 3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좀 겹쳐요. 그럼 2025 예산은 언제 짜? 2004년에 짜죠. 언제 집행해? 여기서 집행하죠. 언제 결산해? 2006년에 결산하죠. 그러면 2004년 예산은 미안해. 지금과 똑같이 안 보시네. 2023, 2024, 2025에 걸쳐서 짜는 거고. 2025 예산은 2024, 2025, 2026에 걸쳐서 예산이 뭡니까? 생명주기가 끝나는 거, 주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2004 예산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한참 살다가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잘 썼는지 결산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생도 이렇게 주기라 그러잖아. 그러면 3년의 주기를 갖는 거죠. 물론 회기는 1회계년도죠. 쓰려면 쓰는 걸 여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쓸 걸 짜는 거죠. 회기는 1회계년도인데 주기는 3년 주기로 운영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2009년 10월, 2008년, 미안해. 제가 아까 그랬구나. 미안. 2009년도 9월이면 9월 2일 날은 2010년도에 쓸 걸 예산을 짜놨겠죠? 2010년도부터 할 예산을 짜서 제출해놨어. 그때 2009년도 몇 년, 그럼 2008년이어야 되겠다. 미안. 내가 조금 헷갈렸어. 이건 상관없잖아. 그때 예시를 든 거지, 예시를 든 거니까, sorry.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쓸 예산을 짜놨겠죠. 여기 2009년도 예산이니까. 그쵸? 그러면, 조금 헷갈리네. 이 금융위가 언제. 어쨌든, 여기서 2008년도 9월 며칠 날, 2일 날까지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 예산을 짜놨겠죠. 근데 2008년도 10월 1일 날 뭐가 터진 거야?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여기를 당연히 뭐 했겠어? 수정예산을 했겠죠. 자, 이게 절대 안 나오겠죠. 예의식에 불과하니까. 이런 우리나라 수정예산도 몇 번에 걸쳐 짜본 적이 있다? 3번에 걸쳐 짜본 적이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아무 문제 없죠? 이번엔 불성립시를 생각해 봅시다. 예산이 성립이 안 됐어. 자, 우리가 지금 이때 살고 있으니까 내년 거 예산은 언제까지 끝내줘야 되겠어? 자, 내년 거 예산은 2023년 9월 2일까지 지금 이제 제출돼 있겠죠? 사실은 30일 전까지 해야 되니까 최소한 12월 1일까지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끝낸 적이 없어. 그래서 거의 올해의 예상이었지만 12월 31일 날 거의 다 끝내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앞날. 심지어는 2024년도 1월 1일은 그걸 바로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사용한 데가 많지 않으니까 새벽에 끝낸 적도 있어. 그러면 무슨 예산을 짜야 돼? 보통 예산을 적립을 해야 되잖아. 2025년 1월 1일부터는 사용해야 되잖아. 그때 우리나라 그때 어떤 걸 쓰냐고. 그럴 때 예산 불성립 시 3가지 예산이 있어. 준예산이 있어. 준예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이야. 그 다음 잠정예산이라는 게 있어. 잠정적으로 예산. 이건 어디서 사용한다고 돼 있어? 거기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데서 사용한다고 돼 있죠. 그쵸? 그 다음 가해산이라는 게 있어요. 가해산. 가해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용했었는데 가해산은 주로 프랑스에 사용해요. 프랑스. 자, 선생님 한번 이런 생각하면 돼.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봐. 통과가 안 됐네요. 그럴 때 미국은 잠정예산이라는 걸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정된 예산은 처음 몇 개월로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서 지출을 허용한. 자, 1년간 안 짰게. 1년간 안 짰게. 오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2024년 되는데, 이거 12월, 그러니까 보통 미리. 통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좋아. 1년간 안 짜고, 한 2, 3개월 거만도 통과시켜주라. 그렇지 않으면, 연방공무원 봉급도 안 나오고, 모라토리움 세우면 다 집에 가야 돼. 연방 업무가 완전히 마비돼. 그러니까 좀 해주라. 그래서 2, 3년만 잠정적으로 짜는 거야. 잠정적으로. 거기 봐봐. 잠정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때 상정된 예산 처음 몇 개월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 지출을 허용하는 예산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일본이 이렇게 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무슨 예산이라고 그런다? 잠정예산이라고 그런다. 여기도 일단 알겠죠? 잠정예산이 뭔지.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어떤 상태야? 9월 1일부터인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잠정예산을 짜놨단 말이야.
잠정 예산을 짤 때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하원은 다수당이야, 공화당이 하원은 다수당이야, 미국. 민주당. 아니, 공화당. 지금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고, 우리 날리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란 말이야, 지금 민주당이. 근데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했단 말이야. 그러면 공화당을 설득해야만 뭐 할 수 있겠어? 이게 잠정예산 승인해 주겠죠. 그래서 이 공화당 하원 의장을 설득한 거야. 미국은 이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 하원 의장이 세 번째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하원 의장 해보십시오. 설득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3개월째 잠정예산 짜줄게. 근데 공화당의 트럼프 세력들이 이거 왜 민주당은 이거 합의해? 너 안 돼. 너 불심하겠어. 그래서 이 하원 의장을 공화당이 불심을 해버려. 근데 민주당이 이번엔 뒤통수를 때린 걸 방금 도와줬잖아. 아니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 몇 개월만 우리 하자 잠정예산 하니까 예산을 합의해 줬잖아. 그래서 지금 모라토리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가 어느 정도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잠정적이지만. 그래서 해줬는데 트럼프 지지자, 완전히 강성 트럼프 지지자들은 민주당하고 합의했잖아,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이 막 고소하고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불나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당의 의장이지만, 하원 의장으로 자기 당이지만, 나 당신 불신을 할게. 그래서 20몇 명이 한 명이 불신임을 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니까 저 사람 도와줬어, 지금. 잠정에서. 근데, 어차피 딴 당인데 하고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불신이 돼버린 거야. 뭔지 알겠죠? 미국 상황이 그래. 우리보다 더 개판이야. 어쨌든, 미국은 그럼 뭐 갖고 싸운 거야? 잠정예산 가지고. 그래서 이 잠정예산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일반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쭉 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지금 공무원 돈을 안 줬다, 뭐 월급 안 줬다, 이런 거 없죠. 그 예산이 무슨 예산? 근데 잠정예산은 딱 이렇게 150일, 150일 아니라 90일, 며칠 이렇게 짜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일짜리일까요? 90일짜리. 그러면 그 안에 다시 본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잠정예산이야. 그러면 방금 잠정예산은 어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의결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거라도 우리가 합의 보자는 거야. 그 다음, 가해산도 국회 통과 못하면 이번엔 딱 정해져 있어. 몇 개월.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1개월이야, 1개월. 1개월에서 의결해줘. 가해산으로. 2024 예산 중에서 1개월만 가해산으로 의결해 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6차례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가해산. 그래서 우리나라는 2공화국 때는 다 준예산으로 했어. 근데 여기 봐. 잠정이나 가해산은 아무리 기간이 줄었다 뿐이지 국회 의결을 거쳤어, 안 거쳤어?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가해산으로 해보니까 이것조차도 잘 합의를 안 해. 그래서 나온 게 준예산이야. 준예산은 2023년도 예산에 준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냥 준해서 쓰는데, 준해서 쓴단 말이 다 똑같이 쓴단 말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은 보니까 헌법이나 법률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및 운영, 법률상의 지출 의무 이행. 아까 법률상 지출은 공무원 봉급 줘야 되죠? 그 다음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에 이미 예산으로 승인해서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들을 계속 쓴단 말이야. 이런 것만 해, 이런 것만. 필수만 피해, 필수만 무엇에 준해서. 2024 예산을 2023년 전년도에 준해서 그냥 집행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이 필요해, 안 필요해? 국회 의결 없이도 한단 말이야. 국무회의 의결로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준예산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다행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2월 31일 날 또는 2020 새벽에라도 뭐 해줬단 말이에요? 통과시켜줬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한번 내봅시다. 이것만 알면 돼. 가해산 잠정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친다. 단 기간만 완전 1년이 아니라 조금씩. 가해산 딱 1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잠정해서는 몇 개월 정도를 서로 간에 뭐하고 합의를 봐서 해주는 거고. 그렇죠? 자, 거기 라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는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법률상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마번이 중요한데, 잠정예산과 가예산은 예산 집행을 위해서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준예산은 국회 의결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출 항목도 딱 한정돼 있죠. 세 가지에만 지출되죠. 아까 가예산은 잠정예산은 예산 하나야. 그냥 전부 지출해.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지출해. 2024년도 일반적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준예산은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는 다행히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다. 그래서 나중에 표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표로 나왔을 때 좀 보시러 하고, 우리 책에는 210페이지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요약집에 210페이지에는 그림으로 요약해봤어. 그림으로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른 예산의 구분해서 한번 나와 있죠. 그림으로. 그 다음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 장치에서 준, 잠정, 가 이렇게 써놨죠. 자, 기간은 어떻다고 그랬어? 준예산은 계속 1월 돼도 안 해주고 2월 돼도 안 해줘도 그 지정된 항목은 계속 지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3월달에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3월달부터 본예산 시작하겠죠. 이건 잠정예산 같은 경우도 기간이 뭐라 그래요? 서로 간에 계약을 해서 정하는 거니까 아직은 딱 제한이 없겠죠. 무제한이고. 그런데 가해산은 1개월로 딱 제한을 둔다 그랬죠. 근데 지출 항목 보니까 아까 준예산은 정해준 것만 했었죠. 정해준 것만. 그런데 이 잠정예산과 가해산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있다고 그랬고, 재테크 국가로서 준예산은 독일하고 한국, 잠정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이고, 가해산은 어디라고?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제1공화국. 그쵸? 자, 문제를 빨리 풀어봅시다. 문제를 빨리 풀어보면, 자, 쌤, 거기 30번, 43페이지 30번. 정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본예산 또는 당초 예산이라고 한다. 맞아, 틀려? 맞죠?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을 준해서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맞죠? 잠시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 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고 그랬고, 적자 예산으로 인해 재정 적자는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건 통합재정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선생님이 어떻든 적자가 나오면 뭘로 해? 국채를 발행하든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든가 해외 차입, 아까 차관이라고 그랬죠? 이걸로 해결합니다. 보존한다는 건 떼운다 이런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보존한다, 떼운다 이런 뜻입니다. 손해를 메운다, 떼운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보존 거래라는 게 있어. 그럼 이런 떼우기 위한 거래. 그럼 보존 거래는 어떤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렇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해외 차관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보존 재원이 되겠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34. 수정예산의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성립했다는 것은 그렇죠, 본예산이 이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경비 과부족이 발생하는데 본예산 수정을 가능한 예산이다. 들렸죠?
여기서 딱 하나만 고치면 돼. 예산 성립 전.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추가 경전 예산이다. 정부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무엇을 추가 경정 예산이죠. 이미 성립했으니까. 그렇죠? 36. 국가재정법상 추가 경정 예산은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안 돼요. 추가 경정 예산을 내놨어도 이게 통과돼야 쓰지 통과도 안 됐는데 마음대로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2024년 1월 1일 쓰고 있는데 2024년 5월 3일 날 다시 새로운 유행병이 생겼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큰 병이다. 그래서 추경을 짰어. 그래서 추경을 이제 짜서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뭐 나눠주거나 그런 건 없죠. 우리가 뭐 할 때, 코로나 재난지원금 받을 때도 뭐 할 때, 추경 예산이 본회의 통과한 후에 준 거죠. 37.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때 편성하는 것은 준예산이라고 그랬죠. 그건 예산 불성립 시선 하는 거죠. 자, 38. 추가 경정 예산안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 맞죠? 변경을 할 필요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 거고. 39번. 추경은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추경 짜는 예산 중에 이 이유 중에 추경을 짤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있어 없어? 있었죠? 따라서 경기 침체는 추경을 짤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뭐가 틀렸어? 편성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40번. 정부는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며칠까지 이를 의결해야 돼? 원래는 30일 전까지는 의결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의결 기간 지켜 안 지켜? 그렇다고 그래서 자 봐. 준예산을 30일 전에 짜는 거 아닙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가 넘어섰을 때 짜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41번은) 수정예산이 아니라 추경을 말하고 있죠. 41번 선생님 딱 읽어봐도 추경이죠. 42번은 잠정예산은 잠정예산은 우리나라 사용한 적이 있어 없어? 일단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준예산하고 가예산이죠. 지금 채택하고 준예산은 사용한 적도 없어. 우리가 채택한 예산 제도는 어떤 거? 가예산하고 준예산인데 가예산은 그래도 써봤어요. 6번 정도 써봤는데 준예산은 한 번도 사용조차는 안 했어요. 지금 그렇지만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죠, 지금. 자, 그 다음 43번은 선생님, 준예산은 국회 의결이 필요해 안 필요해?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된다 그랬죠. 44번은 우리나라는 채권적이 있는 가예산의 경우 예산의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에 통과하지 못할 때 정부는 1개월 이내의 시간 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지출할 수 있으면 지출하죠. 지출한다고 써야 돼. 지출할 수 있으며 1개월간은 그냥 그대로 짜놓은 예산을 한번 집행을 해봐요. 가예산은. 그럼 2024년도 통과 안 됐어. 근데 1월 1일 날 보내온 예산안은 있겠죠. 그걸 그냥 가로 1개월 동안은 써봐. 그때 당연히 국회 의결은 거쳐야 됩니다. 근데 뭐가 틀렸었어요? 불필요하다 이 부분 틀렸고
그 다음 45.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맞죠? 1960년대가 노가 뭡니까? 제2공화국입니다. 제2공화국. 46.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서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산을 아니라고 그랬죠. 30일 전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그쵸? 30일 전이 아니라 개시일까지. 47번은? 47번. 제1공화국 때는 가예산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48번. 예산이 성립할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서 영국, 캐나다, 일본 잠정 맞죠? 미국도 맞고 미국도 들어가죠. 49번은 우리나라 준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준예산 제도를 사용해 본 적은 없다고 그랬고. 50번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편성하는 예산이다. 51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 심의결을 거쳐 성립 맞죠? 52 추가 경전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여 결산 심의 역시 아까 본예산하고 추경은 뭐 한다 그랬어? 흡수 통합한다 그랬어. 53번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잠정예산입니까? 준예산입니까? 준예산. 여기까지 어려워셔. 일단 여기까지는 뭔지는 다 알겠죠? 여기까지 뭔지는 다 알겠잖아. 그래서 자 오늘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재무행정할 때는 여기를 정리해 보면 재무행정은 경제적 자원을 배분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할 건지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할 건지 항상 논쟁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통제할 건가 투명성 있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재량을 줄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예산은 특성과 기능을 좀 봤었고 예산은 자 특성은 뭐 시험은 잘 안 나오니까 기능은 머스그레이브가 이야기한 세 가지가 있다. 어디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가 자원 배분 그렇죠? 그 다음 소득 분배 그 다음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더라. 자, 그 다음 예산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시험에 나올 것만 좀 보게요. 예산 원칙 한번 잘 봅시다. 예산 원칙 한번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전 공개. 그렇죠? 사전 의결, 예산 공개 원칙. 이것에 대한 예의가 뭐였어? 정보원 예산. 국가정보원 예산. 그 다음 국방부 일부 예산. 그 다음 사전 의결을 해야 돼. 사전에 의결해야 되는데 사전 의결 안 하고도 쓸 수 있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아까 방금 배웠던 준예산 사전 의결 안 했죠. 국회가. 이 사전 의결 누가라고 물어보면 국회가. 그 다음 어떤 거? 사고 이유는 쓰다가 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사전 의결을 예외되는 게 또 어떤 게 있다 그랬어? 긴급조치들. 긴급조치는 사전 의결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우리가 실명제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어땠어? 아주 군사작전하듯 비밀리 해버렸죠. 만약 이런 것들을 사전 의결하고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예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반항 엄청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일종의 긴급 재정 조치를 한 거야. 실명제를 한다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전에 의결하면 다 세서 그게 성립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사전 의결을 안 해야 되잖아. 그다음 선결 조치는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래. 그럼 미리 조치하고 나서 사후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선결 처분. 예비비는 급작스럽게 사용이 되니까 예비비의 사용 이런 것들은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비비를 급작스럽게 써야 되는데 국회 가서 이거 써주세요 하면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쵸? 그 다음 여기까지는 다 알았어. 그쵸? 그 다음 어떤 원칙이 있었어? 그렇죠. 한정성이 있었네. 한정성은 한정해야 돼. 한정해야 돼. 목적으로 정한 목적이어야 되는데 정한 목적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법 과목인 이용과 행정 과목인 전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예외가 될 수 있겠죠. 한정성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한정성의 원칙이고 이용 전용은 그것에 대한 예외죠. 그 다음 이제 범위를 한계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상은 쓰지 마라.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어떻다 그랬어. 예비비는 써라고 했는데 더 벗어날 수도 있겠죠. 정한 것보다 예비비 정하는 더 쓴 거잖아.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다 그랬어. 범위보다 더 많이 쓰는 걸 뭐라 그랬어? 예비비. 그 다음 정해놓은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추가? 추경. 그렇죠? 추경도 범위보다는, 정한 범위보다는, 추경 맞나? 추가 경정, 맞죠?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게 있었어? 기간. 우리가 예산은 1회기니까 한 기간에 다 끝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 2월은 명시월, 사고일월 같은 어쨌든 내년에 넘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 계속비도 계속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한정성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통일성부터 먼저 합시다. 통일성은 특정 예산을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로 연결시키지 마라. 근데 특별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기금도 역시 연결시킬 수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연결시키는 거. 우리가 복권과 이어권 같은 걸 사용한 걸 다시 한다. 수입 대체 경비. 이런 것들은 바로 뭐 한다 그랬어?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목적세. 그쵸? 목적세는 뒤에 이제 세금에서 많이 배웁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럼 그 세금은 당연히 특정 목적으로 위해서 걷었으니까 특정 목적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 시험에는 제일 헷갈리게 나오는 게 단일성하고 한정성이라고 그랬는데, 단일성은 통장이 하나여야 된다. 근데 통장이 여러 가지면 안 되니까 특별하게. 그 다음 기금. 그 다음 추경. 그렇죠? 추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추경. 다음 완전성 또는 예산 총계주의는 모두 다 뭐 해야 된다? 예산에 기록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특별하게 일반하게 특별하게 있으니까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 있으니까 그 외에는 기금이 되겠죠. 그 다음 완전성은 또 어떤 거라고 그랬어?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나타날 게 있게 해야 되는데 순계로 하면 내부 거래는 안 나타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아까 수입 대체 경비도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예산은 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 어떤 것을 아예 예산에 기록 안 한다고 그랬어? 전대, 차관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 차관물 자대. 원래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차관물 자대라고 설명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국가재정법이 지나가면서 자 차관물은 맞아요. 공항 같은 물건을 빌리는 걸 차관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걸 이제 대한항공 같은데 원래는 또 사용해라고 그러죠. 그런데 봐봐. 이 물건은 자, 제가 기재부 장관입니다. 돈 빌려서 대한항공에다 돈 다시 빌려줬어. 이건 전대죠. 근데 내가 물건을 빌려줬는데 여기다가 물건을 다시
주는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물건으로. 비행장을 제가 빌렸어. 그래서 대한항공부터 사용해라 그러는데 거기 이런 물건 빌릴 때는 사실은 빌릴 때는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죠. 우리나라 국적기가 사용한다 해도 국민이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자, 다시 한 번만. 내가 기재부 장관으로 돈 빌려서 대한항공에다 빌려줬습니다. 스님 홍콩 은행이야. 빌려줬습니다. 그럼 이건 대한항공만 돈을 사용하지 국민들이 사용합니까? 그런데 내가 비행장을 빌려가지고 하게 되면 사용료도 냈고 국민들도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적인법 지나간 뒤로는 자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간물 자대. 스스로 이용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간물 자대라고 써놓으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말고 현물 투자도 원래 이제 추가 조금 더 하자면 현물 투자도 완정성의 원칙에 의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사간물 자대도 환율이 변할 때, 원래는 예산에다 여기 이렇게 썼어야 하고 원래 이렇게 빌렸어야 하고 올려야 되는데 현금이 변한 것들은 올리기가 그때그때 어렵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환율이 워낙 변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등가 같은 건 변하기가 상당히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예 시험에 잘 안 나올 걸로 생각하고 뭐만 외운다. 완전성, 기금, 순계, 그 다음 뭐였지? 기금하고 순계하고 완전성에다가 수익대체금비, 수익대체금비, 그 다음 전대, 차관. 전대.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잖아. 엄밀성, 그건 뭐한 거? 예상한 거하고 세입과 지출이 뭐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뭐가 나타날 수 있어? 적자로 나타날 수 있겠고, 흑자를 우리가 불용액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어려워? 뭐 빠진 거 있나? 없죠? 이런 것도 이거 되게 어려우고 막 외우려고 그래. 근데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게 뭔지만 조금 알면 다인성의 원리, 외운데 그냥 그러지 말고 신한은행 하나, 신한은행 통장 하나. 미안해. 우리은행이야. 우리은행 통장 하나. 우리은행 통장 하나에 안 넣고 일어나는 것들은 다 뭐가 되겠어? 예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단일성, 그러면 예외는 건 특별하게 기금, 그 다음 우리은행 거긴 하지만 나중에 하나 더 변경해서 하는 거 추경 이런 건 예외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 그냥.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는 그 다음 예산은 전통적 예산은 통제 유지였고 현대적인 예산은 행정부 위의. 그렇죠? 자율적인 예산을 짜야 된다고 나왔죠. 그런데 어떤 예산 원칙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어떤 예산 원칙이냐 이런 건 잘 안 나오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된다고. 그 다음 예산의 구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저희 지방정부에는 거기다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4개까지 이야기한 사람 있지만 3개까지만 이야기하면 돼. 너네 이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우리은행 통장, 신한은행 통장, 그 다음 농협에다가 딱딱 정해놨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애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또 통장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우체국 통장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이게 뭐다? 교육비 특별회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회계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금 걷어서 일반적인 경비에 사용한다.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니까 조세에서 일부 들어가기도 하지만 부담금 같은 걸 활용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이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근데 둘 다 예산이다. 기금은 출연금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냥
반대급부 없이 그냥 기금으로 넣어주는 출연금하고 뭐가 있다? 부담금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기요금 받으면 고지서 꼭 읽어봐요. 사용료 있고 그 뒤에 TV 수수료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전력 기금이 돼 있다고. 이게 이런 것들이 부담금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부담금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뭐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신축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다? 20%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겠고, 그렇죠? 계획에 있는 거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 것에서 20%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는 변경도 가능하다. 그만큼 자율성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다. 여기는 금융성하고 금융성, 신용보증기금 같은 금융성, 그 다음 뭐가 있어? 비금융성. 비금융성에는 아까 전력 기반 시설, 기금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금? 대표적인 공무원 기금, 국민연금 기금, 그런 것들이 여기 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아까 유형에는 뭐가 됐을 때 예산이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변경될 때 그럴 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 그렇죠? 그다음 예산이 성립이 안 돼 버렸어. 그러면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은 잠정적으로 1개월 동안 써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가예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했었고 1공화국 때 6번이나 사용했고 잠정예산은 그렇죠. 말 그대로 잠정적으로 서로 간에 예산. 지금 미국을 생각하면 된다. 미국의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 국가가 모라토리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150일 정도, 90일일까요? 90일. 그러니까 3개월 정도죠. 그건 정해야 돼, 서로가. 그래서 이거 쓰겠다고 하는 걸 일단 써봅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준예산은 의결 없이 필수 항목만 뭐 하겠다? 지출하겠다. 무엇에 준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전년도에 썼던 것만큼 하는데 모든 걸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것들만. 공무원 봉급 안 주면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그만둔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부분에다만 일단 쓰자는 거야. 이해됐어? 뭐 할 때까지? 의결될 때까지. 가에서는 언제까지? 1개월만. 잠정예산도 어쩔 수 없이 의결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거듭말 이 재무행정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으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